그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만났어. 큰형 돼지가 손에 나무 조각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동생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지. 근데 큰형, 그 나무 조각들로 낚싯대를 만들어 고기 잡으려는 거야? 큰형 돼지는 이렇게 말했어. 아니, 깜짝 놀랄걸? 이번엔 둘째 아기 돼지가 물었어. 그럼 우리 성을 만들어 공을 갖고 노는 거야? 아기 돼지는 이렇게 대답했어. 근데 우린 공이 없잖아. 아니, 우린 당장 여기다가 나무집을 지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동생들이 무척 즐거워하는 사이 큰형 돼지는 즉시 사다리를 가져다 나무에 기대어 놨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모두 나무 꼭대기로 번갈아 올라갔지. 그들은 서로 도와가며 나무에 못을 박았어. 그 사이 고운하게 잠을 자던 나쁜 늑대는 집 짓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 늑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지.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렇게 투덜거리며 걷는데 갑자기 나무 토막 하나가 늑대 위로 떨어지지 뭐야? 화가 난 늑대가 막 소리 지르려던 찰나 나무 꼭대기에 있던 아기 돼지 삼형제를 보게 되었어. 훌륭한 아침 식사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옆으로 비켰어. 하지만 늑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단다.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나무집을 거의 완성했어. 큰형 돼지는 심지어 소파도 만들어놨어. 우리 앉아서 잠깐 쉬자꾸나. 동생들에게 말했어. 먼저 막내 돼지가 의자에 앉았어. 그리고 둘째 아기 돼지도 자리에 앉았지. 그런데 큰형 돼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소파에서 팍 소리가 나며 산산조각이 났지 뭐야? 큰형 돼지는 동생들에게 물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에게 손님이라도 온 건가? 둘째 아기 돼지는 너무나 무서웠어. 안 돼. 혹시 늑대가 온 건 아니겠지? 큰형 돼지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봤어.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큰형 돼지는 다시 문을 닫았지. 그러자 늑대의 끔찍한 목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치지 뭐야? 돼지들아, 어서 문을 열어 나를 들어가게 해다오. 안 그러면 내가 훅 불어 집을 모두 날려버릴 테다. 막내 돼지는 소리쳤어. 우리 집은 튼튼해. 넌 절대 날려버릴 수 없을걸? 늑대는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는 걸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참고 올라갔어. 돼지들을 잡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불자 집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여기서 늑대한테 잡히면 우린 어디로 도망가야 하지?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 바람을 불던 늑대는 점점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 그러자 정말로 나무집의 지붕이 떨어져 나가 부서지는 게 아니겠어? 늑대는 마지막 숨을 들이마셨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바람을 불었지. 그러자 쾅 하고 문이 열렸고 마침내 늑대가 들어왔지 뭐야? 하지만 돼지들은 안에 없었어. 돼지들은 어디 갔지? 알고 보니 돼지들은 큰형 돼지가 묶은 밧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간 거야. 심지어 사다리까지도 갖고 사라진 거지. 늑대가 다시 내려올 수 없게 하려고 말이야.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한 늑대는 혼자 나무 꼭대기에 남겨졌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지. 결국 늑대는 돼지들을 잡기는커녕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했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다. 늑대는 밤새도록 도와달라고 울어댔고 말이야. 아우! 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곰, 중간 크기의 엄마곰,
그리고 아기 곰이 살았어요. 엄마 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 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 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 곰, 아빠 곰, 그리고 아기 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 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 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 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3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게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3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에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 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세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죠.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3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푹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죽도 맛을 봤나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 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3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사자, 생쥐, 그리고 잠자는 곰. 옛날 옛적에 어느 무성한 숲에 사는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 동굴에는 커다란 곰이 살고 있었죠. 몇 달 전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코를 심하게 골며 곰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작은 쥐는 그 곰을 깨우기 위해 곰에게로 갔어요. 왜냐면 겨울 내내 곰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곰아, 야, 여름이 왔다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 아니야? 어서 일어나. 그러나 곰은 잠에서 깨지 않았어요. 이 작은 생쥐는 이번에는 나팔을 불며 곰에게 다가왔죠. 나팔을 아주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곰은 계속 잠을 잤어요. 작은
작은 쥐가 숲속에서 잠 못 이루게 되면서 몇몇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작은 생쥐야? 뭐가 그렇게 슬퍼? 묻지 마, 얘들아. 겨울 내내 곰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여름이 왔는데도 전혀 깨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숲속의 왕 사자가 널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말이야. 뭐? 어떻게 가서 말을 걸지? 왜냐하면 사자가 너무 큰 소리로 으르렁댔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점프할 정도였어. 그러나 그 작은 생쥐는 그 아이디어에 약간 겁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숲의 왕인 사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요. 사자는 자신의 동굴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작은 생쥐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야수를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히 앞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밟자 그 큰 고양이가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내 동굴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숲의 왕님, 잠을 깨워서 너무 죄송해요.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저기 죄송한데 좀 도와주세요. 작다 못해 과자 사이즈도 안 되는 생쥐 녀석아, 내가 너를 왜 도와야 할 것 같니? 에? 죄송해요. 제발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데 이은 큰 곰을 깨워주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체격이 작으니 목소리도 작죠. 그래서 절대 깨울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사자님의 으르렁 한 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쥐 녀석의 부탁을 들어줄 시간이 없단다. 난 숲속의 왕 사자라고. 사자는 생쥐를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구석으로 가버렸죠. 그는 나무에 기대어 비비면서 미친 듯이 가려운 등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너무나 가려웠지만 이런 그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숲속의 왕이니까요. 한편 작은 생쥐는 몹시 슬퍼하며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어요. 생쥐는 호기심에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고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사자는 쉬지 않고 근질거리는 몸을 나무에 비벼대고 있었지요. 생쥐는 즉시 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생쥐를 본 사자는 곧장 긁는 것을 멈췄어요. 사자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도 몰라 생쥐야. 나도 모른다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넌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알겠어. 가버려. 생쥐는 그 작은 눈으로 사자의 몸을 뚫어지게 살펴보았고 몸속 털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벼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쥐는 이제 사자의 몸이 왜 그렇게 가려운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사자님 몸에 벼룩이 있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날 어떻게 도와? 이 쬐끄만 생쥐 녀석이 감히 날 가만히 두라고. 생쥐는 사자의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도 용감하게 그 위로 뛰어올랐어요. 너 당장 내려오지 못해. 생쥐는 두껍고 지저분한 털 속을 기어다니며 벼룩을 잡아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자의 간지러움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었고 사자는 발톱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간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나무에 기대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벼댔죠. 안 돼! 제가 다칠 뻔했잖아요.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네가 날뛸수록 더 간지러울 뿐이야. 어서 내려오라고 이 생쥐야. 사자는 호수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재빨리 물속으로 들어갔죠. 등에 타고 있던 생쥐는 거의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지금 빨리 물 밖으로 나가요. 가라앉을 것 같다고요. 숲속의 왕 사자는 호수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몸을 말리려고 흔들어댔죠. 아주 빠르게 흔들어대는 통에 생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가려움증이 거의 다 나아가요, 사자님.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사자는 마침내 멈췄어요. 그 사이 생쥐는 사자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몇 개의 벼룩을 잡아
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제 좀 어때요? 뭔가 간지러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자님의 벼룩을 다 없앴으니까요. 사자는 생쥐에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난 네가 작은 생쥐라고 널 무시했었지. 하지만 넌 내 온 힘을 다해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더구나.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천만에요, 사자님. 자, 내 등 위에 타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작은 생쥐와 커다란 사자가 생쥐네 집에 도착하자 우렁찬 곰의 코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들은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말이 맞구나, 생쥐야. 여름이 오는데 큰 곰은 아직 잠을 자고 있구나. 지금 당장 저 곰을 깨워야겠어. 숲속의 왕 사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큰 곰의 귀에다 대고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동굴의 돌들이 움직일 정도로요. 이 우렁찬 소리 덕분에 곰은 잠에서 깨어나 동굴 밖으로 내달렸답니다. 무슨 일이지? 뭐 잘못됐나? 해가 벌써 나온 거야? 벌써 여름인 건가? 여긴 어디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숲속 동물들이 이 바보스러운 곰을 비웃고 있었어요. 작은 생쥐는 더 이상 큰 곰의 코 고는 소리를 안 듣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말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살려줘요. 도와줘요.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어느 날 막내 돼지 걸키는 정원에서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큰형인 폴키가 그에게 다가왔어. 왜 그러니 콜키야? 무슨 일이 있어? 너무 심심해 형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뭔데? 진흙탕에서 노는 거? 그것도 지겨워. 아니, 내가 너처럼 어렸을 때 도시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멋진 조명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놀이공원이 있지 뭐야. 거기나 갈까? 그런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계속해서 신나게 이야기했지. 만세! 놀이공원이라니! 걸키가 기뻐하자 털키 형도 함께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돼지 형제는 늑대가 덤불 속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지는 몰랐어. 도시로 가서 놀이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겠다고. 그럼 가는 길에 잡아다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보여주지. 하하하하. 하지만 길이 상당히 위험하고 멀지 않아? 모두 조심하고 가는 길에 서로 보호해주면 되지. 어서 가자. 돼지 삼형제는 도시로 즉시 출발했지. 그리고 건들거리던 늑대도 그들을 따라 도시로 갔어. 숲에서의 기나긴 여행으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너무나 피곤했어. 너무 걸어서 발이 아파. 우리 여기서 좀 쉬면 안 될까? 형들의 도움으로 아기 돼지들은 나뭇잎과 가지로 된 텐트를 하나 만들었어.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을 잤지. 그러는 사이 늑대는 킁킁 아주 강한 냄새를 쫓아 근처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었어. 이 돼지들이 어디 있는 거지? 몇 시간이 지나자 아기 돼지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 그래서 형들을 깨우지도 않고 먹을거리를 찾아 텐트 밖을 나왔지. 저기 앞에 사과나무를 보게 된 돼지는 사과 3개를 따려고 했어. 그러자 늑대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 이걸 따려고 한 거니 아기 돼지야. 도와줘, 늑대야. 늑대는 걸키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기 돼지는 늑대의 팔에서 빠져나와 형들에게 달려갔어. 형들 일어나, 어서.
늑대가 나타났어. 밖에 있다고 지금. 돼지 형제는 너무나 무서워 텐트 안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어. 문을 열거라. 좀 들어가게. 안 그럼 내가 후 불어서 텐트를 날려버릴 거야. 그럴 수 없을걸. 우리 텐트는 튼튼하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늑대는 바람을 불어 텐트를 부숴버렸지 뭐야. 돼지 형제는 깜짝 놀랐어. 하하하. 이제 어떻게 도망갈 건데? 그러자 둘째 돼지 톨키는 늑대 뒤 나무를 가리키더니 세상에, 저기 저거 커다란 곰이잖아. 뭐? 곰? 어디? 늑대가 당황하자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달아났어. 잠시 후 그들은 버려진 작은 농장 하나를 발견했단다. 여길 봐. 이건 농장이잖아. 어서 안에 들어가서 숨자. 돼지 형제들은 한 명씩 집더미 안에 숨었어. 그러나 걸키는 자신의 모자가 집더미 위에 떨어졌다는 건 몰랐지 뭐야. 너무나 배가 고팠던 사악한 늑대는 이리저리 돼지를 찾고 있었고, 농장을 발견하자 뭔가 먹을 게 있겠거니 싶어 당장 들어가야지 생각했어. 그때 마침 집더미 위에 떨어져 있는 작은 모자를 발견하게 되었지 뭐야. 집더미 속에 돼지들이 있겠구만. 그래, 찾았다. 하하하하. 숨죽이며 기다리던 돼지 형제들은 다시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어. 늑대가 우릴 찾은 건가? 조용히 해. 교활한 늑대는 능글맞게 농부인 척하며 그 농장에 들어갔지. 아우, 늙은이 너무 힘들군 그래. 이 음식을 농장으로 나르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돼지들은 조용히 기다렸어. 그럼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텐데. 들어봐, 농부가 틀림없어. 도와주면 먹을 걸 좀 나눠주지 않을까? 아니, 늑대가 분명해. 나가지 말자. 너희들 이 농부를 안 도와주겠다고? 그럼 내가 후 불어서 이 집더미를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하고 바람을 불었지. 건초더미는 바람에 떨어져 나갔고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도망쳤어. 이리 와, 잡아먹겠어. 길을 잃은 아기 돼지들은 점점 산의 정상에 오르고 있었어. 이번엔 그들 앞에 비열한 하이에나가 나타났지 뭐야. 음식이 제발로 걸어오네. 첫째 돼지 폴키는 동생들을 보호하려고 그들 앞에 섰어. 어서 길을 비켜라, 하이에나. 바로 그때 둘째 돼지가 날고 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곤 이렇게 말했어. 형, 여기 독수리가 나타났어. 집에서 너무 많이 멀어진 돼지들은 당연히 야생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지. 겁에 질린 삼형제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방법이 없었단다. 하이에나는 먼저 어떤 돼지부터 먹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걸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늑대가 나타나 하이에나 앞으로 달려들었어. 얘네를 보내줘. 늑대도 농장에서부터 쭉 이 돼지들을 쫓아왔던 거야. 그러나 이번엔 돼지들을 지키기 위해 하이에나를 상대로 맞서고 있었어. 늑대는 단번에 자신의 무서운 발톱으로 하이에나를 쫓아냈지.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늑대야, 조심해. 독수리가 공격할지 몰라. 그러자 늑대는 무서운 목소리로 길게 울부짖었어. 그때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며 돼지 쪽으로 빠르게 날아갔지. 아우! 늑대 소리를 유독 무서워한 독수리는 어쩔 수 없이 돼지한테서 멀어져 사라졌지만 무서움에 벌벌 떨던 돼지들은 절벽에 떨어질 참이었어. 안 돼! 떨어져! 도와줘! 늑대는 재빨리 돼지의 손을 잡아당겼고 강한 팔 힘으로 삼형제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었단다. 고마워, 늑대야. 근데 우릴 왜 도와준 거니? 그래야 내가 너희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저 바위를 돌아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렴. 그럼 너희 집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조심하렴. 돼지들은 구조된 후 꽤 오래 늑대가 말한 방향으로 걸어갔고 마침내 그들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절대 형제들 없이 위험한 길을 건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다음 날이 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돼지들아, 문을 열으렴. 좀 들어가게. 안 그러면 내가 후 불어서 너희 집을 날려버릴 테다. 넌 우리 집을 부술 수 없을 텐데. 그 말이 정말이냐? 하나, 둘, 셋. 그날 이후 아기 돼지 삼형제와 사악한 늑대는 위험할 때는 함께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단다. 아우.